이번 주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야참 10번째 메뉴는 투수의 승리, 타자의 타점, 구시대 유물인가? 오늘은 타자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참 오늘 어려운 주제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도 인별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하고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의 승리, 타자의 타점, 투승 타타. 최근에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투수의 승리, 타자의 타점, 과연 이 클래식 대표적인 클래식 어떤 지표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물음표를 굉장히 많이 지금 의문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OPS나 WRC 플러스가 더 가치 있는 기록들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클래식 스탯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냐, 저평가돼야 되는 것이냐, 평가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이 과연 정말 투수의 승리와 타자의 타점은 과연 구시대 유물인가? 오늘 야구의 참견 10번째 정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타자편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투수도 같이 다승 부분도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얘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타자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번 시간이 모자라더군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오늘 타자편에 대한 반응을 보고 투수편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투수편은 없어요. 이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가 시청자들의 간을 본다는 게 약간 좀 굉장히 죄송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오늘 시간 관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타자 얘기 충분히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반응이 오면은 투수편도 다시 한 번 더 예, 죄송합니다. 간을 보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세 분에게 퀴즈를 낼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 두 선수의 기록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는데 과연 두 선수의 기록을 보고 어떤 선수가 더 나은 시즌을 보냈는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제는 수비, 주루, 유니폼 판매량, 기타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유니폼 판매량. 인기를 말하는 거 되겠죠. 판매량. 그런 것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지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와 B 선수의 시즌 끝난 이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타율 보겠습니다. 2할 9푼 1위, 2할 9푼 5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홈런 20개, 11개 차이가 약간 있네요. 그런데 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10타점과 58타점. 지금 이 클래식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성공적인 한 시즌을 물론 두 선수 다 좋은 시즌을 보낸 기록들입니다. 더 나은 시즌을 보낸 선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저 기록을 보면 그렇죠. 당연히 A죠. 네. 당연히 A인데. 예. 저 이대호 선수 기록. 네, 2020년 이대호 선수 기록이죠. B가 누군지. B는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B가 B가 그 같은 해, 그러니까 작년 그럼요. 기록이죠. 같은 팀에 같은 같은 해를 팀에. 바꿀 수는 없죠. 왜냐면 해를 바꿀 수는 해를 그렇죠. 바꿔버리면 스탯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해를 정답. 바꿀 한동희 선수죠. 한동희 선수. 아니요. 한동희 선수는 홈런 17개예요. 정훈 선수인가? 정훈 선수예요. 정훈 선수. 네, 정훈 선수예요. 왜냐하면 정훈 선수가 작년 시즌에 오케이. 홈런 11개 때리면서 정훈 선수. 처음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렸거든요. 맞아, 정훈 선수. 어쨌든 간에 클래식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A 선수가 더 나은 시즌을 보낸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이브 스탯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OPS가 A 선수는 0.806이고 B 선수는 0.809면 사실 OPS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WRC 플러스에서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과연 이 두 선수의 스탯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저 정도 차이면은 A를 선택하죠. 저도요. 저 정도 차이면 A를 네.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죠. 그 기준은 어떤 정도? WRC 플러스로 보시겠습니까? 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WRC 플러스가 10 정도가 차이 나는데 10 정도의 어떤 누적에 대한 저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러면 A를 선택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성호, 김도환 기자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굉장히 애매한데요. 네. 그 OPS하고 WRC 플러스, OPS는 차이가 저 정도밖에 안 나는데 WRC 플러스가
지금 아까 봤더니 조금 벌어져 있잖아요. 네네. 저는 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고민이 예. 된다. 근데 클래식 스탯에서 주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세이버가 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죠. 그렇게 따지면 정훈 선수를 꼽을 텐데. 정훈 맞아요? 정훈 맞아요. 정훈 아직 안 맞습니다. 쳤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을 거예요. 네. 네, 정훈 선수 맞는데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의 세이버의 차이에서 타점이 거의 더블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클래식 스탯으로 봤을 때는 이대호 선수가 압도적으로 지금 저는 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선수가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대호 선수와 정훈 선수의 기록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기로 한 얘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그 얘기와 또 관련된 부분이고 이 기록과 또 관련된 부분인데 문제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역시 두 선수의 기록이 비교가 되고 있고 역시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고 같은 팀의 선수입니다. 연도도 역시 같습니다. A 선수는 3할 4푼 6리, 3할 8리, 홈런 23개, 25개, 홈런 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타점은 한 10점, 한 11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타율이 일단 차이가 많이 나요. 타점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일단 타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야, 이거는 B 선수는 나지완 선수 아닌가? 아닌가? 아니 지금 선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선수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야, 근데- 이 정도의 기록에 과연 어느 선수가 더 나은 시즌을 보냈나 근데 그걸 안 되게 선수를 다시 맞추고 한번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좀 아니, 맞추려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클래식 스탯에서 네.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면 근데 이거는 좀 비슷하잖아요. 네. 클래식 스탯에서 클래식 스탯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나는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이버상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적이 진짜 비슷하니까 아니, 어떤 타율이 선수- 거의 4푼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타율- 저 아니, 당연히 그렇기 A 때문에 아니에요? A인데 네. A를 당연히 꼽아야겠죠. 이것만 보면. 그러면 타점도 많고. 그러면 네. 저기 세이브 스탯까지 지금 보시죠. 그렇죠. 세이브 네. 스탯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OPS가 0.95이고 B 선수는 1위 일단 넘어갔어요. 그리고 WRC 플러스도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클래식 스탯에서는 타율은 차이가 났습니다만 홈런 타점 사실은 이 정도라고 봤을 때 그러나 분명히 세이버 상에서는 차이를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A 선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 선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 누구 선수, 선택하실래요? B 선수가 볼넷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B 선수가 일단 볼넷 개수에서 A 선수를 압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WRC 플러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저 정도 수치의 차이면은 지금 23 22 정도 차이 나요. 예, 22% 포인트가 차이 나는 정도면은 이건 저는 B를 할 것 같습니다. B를 선택한다. 좀 출루율이 제가 볼 때는 5푼 최소한 5푼 이상은 더 차이 날 거예요. 출루에서 아마. 출루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OPS랑 WRC 플러스는 결국에는 구장 보정, 시대 보정,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인데 출루율 가중치가 있는 이제 그 지표잖아요. WRC 플러스가. 네. 그랬을 때 저만큼 같은 팀에서 같은 해에 저런 성적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출루율이 많이 출루율이 차이 나요. 높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인지 한번 볼까요? 네. 예. 양의지 나성범인가? 누구지? 자, 2016년도에 김주찬 선수와 나지완 선수입니다. 예. 재밌죠? 네, 재밌네요, 이거는. 예. 나지완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저도 처음에 그 두 선수의 이름을 보기 전에 성적만 놓고 봤을 때 나지완 선수의 성적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지를 못했었고 나지완 선수가 세이버 스탯이 저렇게 잘 나올 거라는 생각 사실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 나지완 선수가 왜 세이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나지완 선수는 공을 굉장히 잘 봐요. 그리고 매 시즌 거의 볼넷이 70개에서 80개 이 정도 사이니까 출루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타율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이버 쪽이나 OPS 쪽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문제를 보셨고 4명의 타자를 보셨습니다. 보신 느낌이 좀 어떠세요? 어떤 기준점,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신 느낌은 좀 어떠세요? 근데 이번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네.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진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게 정답이냐고 딱 저한테 물어보시면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는 얘기들이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정답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답은 없는 얘기고 다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를 해보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각을 가져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은 없어요. 오늘 끝까지 보셔도 저희가 결론 못 내립니다.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사실은 결론 못 내리죠. 그러니까 세이버상에 주는 분명히 장점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제 클래식 스택 같은 거는 선수들이 왜 좋아하냐면 세이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데다가 타이틀 홀더라는 게 붙잖아요. 타이틀 홀더. 우리가 항상 뭐 박용택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최다 안타왕 따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타격왕 따내려고 출루왕 따내려고. 근데 세이버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뭐 타자로 치면 14가지 정도가 뭐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요한 그 뭐 한 뭐 4-5가지 우리가 타이틀을 주진 않잖아요. 시상식에 불러서 뭐 돈을 주고 상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느끼는 이 체감의 어떤 그 세이버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클래식 스텝보다는 저는 훨씬 감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 얘기를 차근차근 지금부터 해 나가시죠. 김도환 기자는 아까 그 기록을 보면서 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는 WRC 플러스 덕후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전 그래서 그 타자의 지표 딱 하나를 보면 WRC 플러스를 봐왔어요. 아하, 그런데 저도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우리 작가님이 주셔서 이제 스터디도 해보고 그래서 OPS하고 WRC 플러스 중에서 과연 어떤 게 더 뭐 우월하다라고 하면 좀 둘 다 그렇지만 중요한 지표죠. 네, 예. 객관적으로 하나를 만약에 꼽는다고 하면 저는 끝판왕들끼리 대가들끼리 붙을 때는 저는 OPS를 봅니다. 그리고 보통 타자들의 경우는 WRC 플러스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좀 느낀 점은 저는 클래식 스탯을 최근에 들어와서 너무 경시하는 것도 조금 위험한 발상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용택 의원은 지금 조금 전에 그 선수들 기록 보고 난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확고하다? 확고하죠. 오히려 보고 나니까 더 확고해졌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도환 기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도 사실 OPS는 세이버 스탯이라고 보기 어려운 스탯이에요. 그건 클래식 스탯이죠. 이제는 클래식이 됐다. 이제는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그거는 클래식 스탯이에요. 어쨌든 출루율과 장타율 출루율과 합쳐진 거니까. 장타율에 그냥 더하기밖에 안 되는 스탯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이버 스탯이라는 건 이런저런 보정, 네, 보정들도 들어가고 어떤 조정값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가중치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가공된 이제 그런 스탯인데 결국에는 WRC 플러스는 이제 그만큼 이제 그게 가공이 잘 돼 있는 타자로 봤을 땐 그런 알겠습니다. 건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 맹점이 있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비율 스탯이라는 거죠. 네, 누적이 포함이 안 돼.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네, 계속 네. 이어나가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 아까 저희가 문제 낸 부분을 보고 나서 저는 사실 가장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타점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얘기 주제와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타점에서 차이가 보였습니다만 클래식 스탯에서는 그 타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만은 OPS와 WRC 플러스에서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저희가 찾아내는 기록들이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현대야구에서 타점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최근 주장은 타점은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타자의 역량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타점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0% 가치를 저는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 타점이라는 것은 타자가 이제 홈런을 솔로 홈런을 때리면 이제 한 점밖에 올리지 못하는데 타점 왕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앞에 타선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제 밥상을 차려주느냐. 그런데 이 타점이라는 능력, 그러니까 타점을 끌어내는 능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를 많이 때리고 홈런을 많이 때리고 장타를 많이 때리는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야지 점수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타점의 가치가 뭐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안타를 때려야 되니까. 예. 어쨌든 근데- 결과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좀 다른 부분은 본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죠. 타점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앞에 있는 타자들이 주자가 얼마만큼- 깔려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타점의 가치가 떨어지곤 있지만 저는 100%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도 가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점의 의미가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진 않았었습니다. 네, 뭐 어제 그제 뭐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클래식 스탯도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동료의 버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타점보다는 저는 WRC 플러스나 OPS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박용택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세이버 스탯이 나오기 전부터도 그냥 가끔 이제 제 뭐 어떤 핑계 이런 것들로 야 나도 저렇게 1년 내내 3번 타자 4번 타자 들어가가지고 앞에
타자들 잘 치는 타자 있으면 야 나도 100타점 하겠다. 그건 뭐 당연히 주자가 많이 깔리면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네네. 그 이제 이런 세이버가 발달하면서 사실 야구는 득점을 올려야 이기는 경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득점타 결국엔 타점이 중요하지 않고 뭐 가치를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없죠. 네. 하지만 타점으로 선수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예전에는 타점 갖고도 선수를 평가를 했어요. 그냥 그렇죠. 100타점 타자, 그렇죠. 대단한 타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세이버 스탯들이 있는데 굳이 왜 타점 갖고 선수를 평가하느냐. 네.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타점이 많은 타자가 과연 역량가가 높은 타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박용택 위원의 얘기가 비슷한 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타자 역량가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타점이 많은 타자가 과연 역량가가 높은 타자인가? 그 말에 동의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0% 동의는 안 되는데 동의는 해야죠. 아, 그래요? 네, 저는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로는 결국 타순이 좋은 타자가 결국 타점을 올리는 확률이 높다면은 타점왕은 결국 많은 기회를 받은 선수 아니냐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근데 기회를 받는 거는 확실히 중심 타선이 많죠. 그리고 중심 타선 아래 배치돼 뭐 5번이라든가 6번. 왜냐하면 각 팀에서 잘 치는 타자들은 모두 1번부터 5번에 이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자가 깔린 상황에서 4번, 5번, 6번이 이제 득점권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데 네. 근데 결국 그 타점이라는 것은 본인이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때리는 능력이 있어야지 타점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이 타점 올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네. 홍세환 예전에 이제 제가 몇 년도더라? 100타점 할 때가? 2003년도였죠? 2003년도에. 최초 예. 100타점이었죠. 2003년도에 맞습니다. 네. 홍세환 타자가 100타점을 했고 네. 제가 이제 105타점을 했는데 3번과 4번에 이제 배치가 됐거든요. 진짜 홍세환 선수가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해결을 했고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두 선수가 이제 같이 저하고 이제 같이 홍세환 선수하고 100타점을 했는데 일단 깔리는 그 주자가 깔리는 상황은 굉장히 많지만 안타를 쳐가지고 그 선수들을 불러 들이는 거는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능력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올리는 능력은 타자로서의 평가 지표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타자를 평가하는데. 박용택 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영양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결국 궁금한 거는 역량가 아닐까요? 네, 저는 영양가는 그걸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타점 생산 능력? 뭐 예를 들어 그런 어떤 건? 음식이 있으면은 타점이 많은 건 그냥 양이 많은 거지. 이 음식이 영양가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질보다 양이다. 네, 그걸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양가로는 얼마든지 많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세이버 지표들이. 평가할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고 장성호 위원도 타점 생산 능력 인정하지만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클래식이든 세이버든 상관없이 타자의 역량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로 타자의 역량가를 나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중에 타점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나에게서 가장 지표는 뭐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박용택 의원은 클래식 스탯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OPS를 사실 왜 제일 좋아하냐면 일단은 모두가 편하게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록인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세이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기록적인 어떤 그 지표가 나왔을 때 보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WRC 플러스는 이 계산법도 굉장히 힘든 데다가 그래서 이제 가장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향가 있는 그 타자의 어떤 그 지표는 저는 OPS라고 생각이 되는데 OPS 단점도 분명히 있죠. 출루율이 이제 장타율보다 득점 생산력이 이제 크다는 점을 이제 반영 못하는 이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있고 예. 사실 출루율과 장타율 같이 놓고 보면 원래 출루율이 더 좋은 타자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특히 그렇죠. 더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값이 이제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제 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3할 타자와 4할의 출루율을 이제 기록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잘 친다는 좋은 타자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데 OPS가 8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잘 치는 타자인지 이게 못 치는 타자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OPS를 따질 때 이 두 가지가 약간 단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OPS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볼 수 있는 기록. 이기 때문에 저는 OPS를 좀 확실한 꼽고 그런 싶어요. 장점은 있고 네. 또 최근 중계 방송에서도 사실 OPS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구단에 따라서는 전광판에 OPS 띄우는 구장들도 꽤 있죠 최근에. 그렇죠. 예. 롯데 같은 경우. 롯데 네. 같은 경우가 특히 네. 그렇게 하죠. 박용택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타자의 역량가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걸 좋아하다 박용택 보니까 위원 세이버 좋아하는 건 뭐 누구나도 아는 사실인데요. 뭐. 예. 이제 OPS가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고 이제 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OPS도 OPS 플러스가 사실 그게 보기가 좋아요. 조정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제 세이버 이제 지표에서 플러스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이제 평균치, 평균을 100으로 놨을 때 네네. 그거보다 이제 뭐 150이면 평균치보다 50%를 더 이렇게 능력이 좋은 뭐 타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WRC 플러스가 그런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정이나 조정이나 가중치가 많이 잘 들어가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엔 이거는 누적이 포함이 안 돼요. 누적이 포함이 되질 500타석 않는다. 들어간 타자랑 1000타석 들어간 타자랑의 어떤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점이 약간 달라질 그렇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거 WRC 플러스와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건 WRAA라고요. WRAA. 예, 이게 이제 WRC 플러스의 이제 어떤 누적되는 네, 것들이죠. 누적까지도 이제 보정이 된 이제 그런 이제 클래식 이제 세이버 스탯인데 요 두 가지가 모두가 이제 WOBA를 기반으로 하는 참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OPS가 얼마나 대단한 사실 이 스탯이냐면은 정말 간단한데 이 많은 것들을 다 비교해봐도 그렇죠. 거의 별 차이가 없이 큰 차이가 사실은 나와요.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OPS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박용택 위원은 WRAA로 타자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판단을 한다. 이러면 정말 뭐 장효조 선배와 지금의 뭐 이정우 뭐 어떤 타자가 더 어떤 타자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비교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김동환 기자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이제 저는 그 이승엽 선수하고 양준혁 선수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해드리면 OPS의 이승엽, WRC 플러스의 양준혁이거든요. 한국 프로야구의 정말 대표적인 강타자 두 명인데요. OPS하고 WRC 플러스가 사실은 뭐 박 의원 얘기하신 대로 OPS가 사실 거의 다 95% 이상 섭렵하는데 이승엽과 양준혁 선수처럼 이렇게 대가들, 끝판왕들끼리에서 1위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열이. OPS의 이승엽, WRC 플러스의 양준혁인데 제가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이렇게 끝판왕끼리 붙게 되면 OPS를 꼽습니다. OPS. 예. 왜냐하면 해결사의 지표인 장타력을 가중치를 넣어서 하는 거기 단순히 더해서 장타율을 좀 부풀리게 되기 때문에 OPS를 저는 꼽고요. 대신 이제 박용택 위원 같은 경우는 잠실구장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승엽 선수나 양준혁 선수를 제가 잠실구장에서 제가 만약에 뭐 단장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잠실구장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정말 특이한 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손해를 보시면서 거의 20년 하셨기 때문에 WRC 플러스를 써서 저는 잠실에서는 하고 나머지 구장은 OPS를 저는 최고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WRC 플러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록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뭐 각 사이트마다 약간 그 상수가 약간 개수가 약간 다르죠. 달라지는 경우가 네. 있는데 특히 파크 팩터를 굉장히 잠실구장 파크 팩터를 굉장히 많이 주는 사이트들도 네네. 있죠. 대표적인 뭐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담으로 네.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KBO 사이트나 이제 있잖아요. 예, 스포츠 투어 뭐 이쪽 네네네. 잠실 야구장 보정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팬들은 이제 그쪽 그런 이제 WRC 플러스 이런 세부적인 거 이제 구단 보정이 들어간 것들을 좀 약간 신뢰하지 않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잠실 야구장에서만 야구한 타자들은 아주 신뢰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는 보정이 돼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어제 그제 저희 박용택 의원이랑 중계 저 LG 두산전 중계를 했는데 몇 차례 진짜 야 이거는 다른 구장 같았으면은 100% 넘어간 타구들 그런 타구들이 분명히 있더군요. 네네. 역시 이 구장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효과가 분명히 어제 존재하는 것 그 같습니다. 김민성 선수 타구 그 있잖아요. 얘기. 그렇죠. 네. 그렇죠. 김민성 선수 타구가 대표적으로 김민성이라는 타자가 WRC 플러스나 OPS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 타구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잠실 야구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만 네. 그만큼 잠실 야구장에서는요. 이 OPS나 WRC 플러스를 사실은 보정을
지금 스태티즈에 있는 보정 가지고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특이한 구장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진짜 제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특이한 한 여담이지만 저도 한 옛날에 10개 나소다 가봤는데 이제 다저스 감독님 네, 이제 네. 예전에 고문도 하시고 네. 잠실야구장을 오셨는데 여기가 목장이냐 그랬어요. 너무 광활한 거예요. 예, 야구장이. 야. 좌우 중간이 너무 넓으니까 네. 이거 뭐 목장이냐고 여기가. 예. 예. 아, 이게 잠실구장, 이 팬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잠실구장 쓰는 선수들은 좀 약간 좀 팬들 여러분도 보정을 약간 좀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구장 같은 경우에는 잠실 야구장은 외야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메이저리그 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뭐 매치 구장도 마찬가지고 뭐 시애틀 뭐 킹 뭐 구장도 셰코필드도 마찬가지고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있을 때 그쪽을 뭐 땡기고 맞아요. 뭐 펜스를 그렇죠. 땡긴단 말이에요. 좌타자가 가면 이쪽을 땡기고 LG도 옛날에 네. 땡겼었잖아요. 그 엑스존 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하도 성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라도 한번 하면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예, 예. 예. 결론은 이제 저희가 뭐 결론 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과연 그렇다면 타점은 과연 의미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이버적인 어떤 기록을 또 봐야 될 것이냐 어쨌든 간에 타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타점만으로 타자를 평가하기는 부족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출루율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이제 2015년도 이제 그 스태캐스트가 나오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거의 대부분 KBO 리그도 이제 그쪽으로 따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출루율이 좀 높은 선수들이 그렇죠. 예,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분명히 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퀴즈 했던 게 반응도 좀 괜찮고 되게 꽤 재밌었던 것 같은데 또 퀴즈예요? 퀴즈는 아니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이 선택을 네네. 하시는 건데 아까 퀴즈에 나왔던 2016년도에 김주찬과 나지완 선수를 가지고 약간 두 선수가 스탯이 약간 좀 갈렸었잖아요. 같은 상황에 과연 어떤 선수로 선택을 할 것이냐. 상황을 드리면 상황은 2점 차로 지금 지고 있어요. 2점 차로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이다. 대타를 써야 되겠다. 김주찬을 쓸 것이냐, 나지완을 쓸 것이냐. 아까 기록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그 김주찬 선수, 나오네요. 나지완 선수의 그 기록 네. 비교를 해봤을 때 딱 감독이 두 선수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기록을 딱 보고 나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동점을 선택을 할 것이냐, 한 방에 역전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상대 전적도 봐야 되고 만약에 대타를 쓰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타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이 생각할 예. 것들이 있죠. 뭐 표정도 여러 봐야 가지 돼요. 예? 표정도. 누가 더 자신 있어 하나. 아,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저는 저 기록만 딱 보면 나지완 선수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김주찬 선수하고는 같이 제가 플레이를 한 적이 없는데 나지완 선수는 공을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그런데다가 한 방도 있죠. 타율이 한 뭐 4푼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OPS로 따지면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동점 내지 역전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나지완 선수 쓸 것 같아요. 나지완 선수겠다. 박용택 의원은 어느 선수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김주찬 선수 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어떤 삼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김주찬 선수의 우리가 스타일도 알고 나지완 그렇죠. 선수의 스타일도 아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어떤 좋은 결과가 둘 다 이제 안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좀 더 삼진이 안 나오면 그만큼 이제 그라운드 인플레이에 대해 타구가 나올 수 있고 거기다 또 실책까지도 어떤 뭐 바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타율도 이제 그만큼 좀 높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김주찬 선수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희 기자는 어떤 선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WRC 플러스 높은 선수를 쓰겠습니다. 나지완 선수. 결국 나지완 선수.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여기서 동점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는 게 맞느냐,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 타석에 바로 이어지는 타석에 또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이거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네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선택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또 기록을 통해서 선수를 보는 평가하는 기준 아마 거기서 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 타점에 관한 얘기, 이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난 겨울에 그 롯데구단과 이대호 선수의 그 연봉 협상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나왔던 얘기 일단은 지난 겨울 연봉 협상 때 이대호 선수가 했던 얘기를 저희가 그냥 텍스트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R은 솔직히 수비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올라가고 OPS는 출루율, 장타율은
2루타를 많이 치면 올라간다. 때문에 그렇게 연봉을 줄 것 같으면 그게 높은 선수한테 주는 게 다 맞다. 내가 장타율을 생각하면 삼진을 먹더라도 홈런 스윙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3볼에서 볼넷이 나올 상황이면은 그냥 지켜보고 나가야 된다. 하지만 야구는 기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대호 선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논란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대호 선수의 얘기도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구단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대호 선수의 텍스트 그대로의 얘기를 들어보고 세 분의 생각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우선 이대호 선수가 한 얘기 중에 좀 틀린 얘기가 많아요. 지금 사실 중간에 한 얘기들은 거의 다 틀린 얘기고 마지막에 야구는 기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저도 100%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런 맞는 얘기다. 근데 앞에 이 깔았던 얘기들은 거의 다 틀리는데요. 왜냐하면 WAR은 솔직히 수비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올라가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명타자 이제 우리나라 뭐 스태티즈를 이제 예를 들자면 그 포지션 조정값이 있습니다. 지명타자는 600타석당 마이너스 1.75승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제 수비수들은 1,458이닝당 포수는 플러스 뭐 1.25승 이렇게 이제 유격수도 0.75승 이렇게 이제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일루수는 그러니까 1,458이닝이라는 거는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162경기 9이닝이거든요. 예. 1루수는 마이너스 1.25승이에요. 그러니까 지명타자와 1루수는 사실 0.5승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차이가 없다. 그렇죠. 수비 조정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수비를 평균적으로 했을 때고요. 만약에 수비를 너무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수비가 이제 RAA라고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수비가 또 마이너스가 나면 1.25승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비를 안 하고 지명타자만 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강백호 선수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수비에서 지금 1루수 강백호 선수가 1루수 중에 최하위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수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백호 선수는 오히려 WAR로 보면 손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틀렸고 그다음에 OPS는 출루율이 아니고 OPS는 사실 출루율보다는 장타율이 훨씬 더 큰 이제 갭 차이를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타율은 2루타를 많이 치는 게 아니고 홈런을 많이 치면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을 빼놓고 이제 밑에 결국에 이제 이대호 선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야구 선수로서 100%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분은 어떻게? 저는 인터뷰- 사실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럼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세이버상에 굉장히 강한 지표가 나왔다. 그럼 돈 많이 줬겠을까요? 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나이 얘기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어떤 기준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질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구단 쪽에서는 뭐 세이버 지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세이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대호 선수한테 저는 돈 많이 안 줬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거는 뭐 클래식 스탯, 뭐 세이버 스탯 이거와는 거의 뭐 상관이 없는 상관이 것 같아요.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대호의 연봉, 그러니까 FA 협상은 이런 기준점이 상관이 사실 없거든요. 네, 그리고 FA를 할 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성적을 누가 이야기를 해요. 미래지향, 그러니까 미래에 과연 어떤 성적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를 평가를 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뭐 WAR이 뭐 1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대호 선수에게 뭐 금액을 깎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구단에서도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자본에서. 이거는 뭐 이대호 선수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타자인데 몸값은 많이 주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잣대를 저는 들이댔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100%예요. 이게 팩트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기록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대호 선수와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선수가 그 당시 이제 기록을 놓고 봤을 때 최용호 선수가 사실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최용호 선수 역시 팀 사정이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중심 타자였었고 또 지명 타자를 같이 했었죠. 그래서 두 선수의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 찾아봤습니다. 네. 약간의 좀 의미 있는 기록들 그리고 차이가 좀 약간 좀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일단은 홈런 개수는 최용호 선수가 28개, 이대호가 20개, 타점이 115타점, 110타점. 그러나 WRC 플러스 WAR 분명히 차이를 좀
보였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수비 얘기가 나와서 최영우도 역시 수비는 들어가지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그 세이버상의 어떤 차이를 보였던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냥 뭐 출루율 차이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딱 벌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선수의 출루율 차이가 7분 9리 차이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장타율 같은 경우에도 한 6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피스 상에서도 뭐 0.217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의 뭐 이거 아닐까요? 제가 김동 봤을 때? 기자는 어떻게 네.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예, 예, 저는 한번 이제 더. WRC 플러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균 리그 평균보다 68.6%나 뛰어난 최영우와 최영우 선수죠. 단 5.8% 뛰어난 이대호 선수의 저희가 이제 뭐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거고요. 네. 대신 아까 이대호 선수의 인터뷰는 에이징 커브에 접어들었고 수비와 주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백전노장 타자의 그런 팬들을 위한 그런 저는 코멘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대신 이 WRC 플러스라는 지표 자체가 굉장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지표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대호 선수가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은 좀 이해하지만 WRC 플러스의 갭을 봐서는 최영우 선수보다는 저 해당 연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처져 있는 거는 사실이었다고 봅니다. 박용태 의원도 그렇게 그럼요. 생각하시죠? OPS 차이가 좀 워낙 많이 나고 아까 뭐 출루율도 많이 차이 나는데 장타율은 무려 0.138이 차이 나요. 차이가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까 좋아한다는 WRAA 이게 이제 누적까지 들어가는 건데 비율 떠나서 최영우 선수 53.9점이고요. 예. 이대호 선수는 4.7이에요. 아, 차이가 좀 있긴 네, 있네요. 좀 많이 나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자꾸 숫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박용택 위원도 인터뷰 말미에 나왔던 그 이대호 선수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타석에 들어섰을 때 다른 타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과연 숫자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도 분명히 팬들도 아마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명히 생각도 있습니다. 야,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딱 들어서면 자, 비슷한 성적을 올리는 선수가 들어오는 것과 과연 이 상대방 투수가 느끼는 느낌이 똑같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무형의 가치가 이대호 선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연 들어가느냐는 거죠. 네.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은 구단 쪽이 유리하기 위해서 이대호 선수에게 그런 부분들을 어떤 빼고 제지를 할 것이고 숫자만 제시한 건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저는 분명히 있는데 글쎄 뭐 구단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FA 몸값들이 이제 워낙 이제 세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냉철한 판단을 좀 가져가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FA 뭐 몸값 이런 거는 사실 과거에 대한 어떤 그 평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평가가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대호 선수 상징성 있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있는데 참 말씀드리기가 참 뭐하네요. 아니 근데 상징성 네. 하면은 또 이 선수 생활도 오래 했고 또 박용택 위원이 팀에서 가진 상징성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는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요? 네. 저는 젊을 때는 좀 작고요, 구단이. 마지막 FA 때는 참 넉넉하게 아 그래요? 예, 잘 쳐줬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상징성을 뭐 상징성도 상징성인데 자 우선 우리가 프로야구는 뭐 팬이 없으면 안 돼. 네 무조건 이제 팬이 있어야 프로야구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모든 팬들이 이기는 야구만 보고 싶어. 이런 팬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대호 선수를 보고 싶은 팬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뭐 저랑 이제 뭐 아는 지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사실 그 이후에 야구장을 안 가요. 네. 그냥 저 때문에 야구장을 갔던 거고요. 네. 근데 그런 팬들이 이대호 선수의 그런 팬들은 이대호를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단도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런 FA 계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글쎄요. 그냥 이대호 선수가 만약에 다른 팀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옮길 수 그러면 있는 다른 여건이 얘기가 됐다면 달랐겠죠.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죠. 네,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죠.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선수 평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어요. 특히 타자에 대해서 타자의 평가는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롯데의 이대호 선수와 같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선수에 대한 평가는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는 뭐 영양가 이런 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주 흘러가는 얘기가 되겠는데 구단에서는 그렇다면은 선수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세이버적이냐 아니면 클래식적이냐 아니면 상징성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지금
가만히 되고 좀 연봉 협상 뭐 이런 때 적용이 되고 있나요? 구단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두산 베어스 쪽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 지금 나와 있는 저 내용을 한번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두산이 지금 A, B, C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현재는 연봉을 상정할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고요. A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기록에 준해서 나오는 점수, 홈런 타점 등 이제 클래식 기준을 A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B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세이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이제 구단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A, B 프로그램 있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게 예를 들어서 뭐 A 선수가 시즌이 끝나고 연봉 협상할 때 세이버하고 클래식 둘 다 총점을 놔서 그걸 비교해서 이제 연봉 산정을 하는데요. 아, 클래식과 세이버를 비교를 해서 예, 비교를 하는데 그걸 합치는 게 아니라 A와 B 프로그램 비율을 나누는 게 아니고 연봉 타당성을 A와 B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점 뭐 3할에 100타점을 치고 30홈런을 쳤는데 세이버가 뭐 정말 나쁘다 이렇게 일치가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있을 수 그래서, 있죠. 예.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건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A와 B를 일치시키는 여부를 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두산 베어스의 시스템인데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게 6년 연속 한국 시리즈가 이게 뭐 그렇죠. 엄청난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의 저런 이 숫자를 통해서 선수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면 아마 다른 구단들도 아마 그런 시스템, 내부적인 아마 각자 고유만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 클래식적인 것 그리고 세이버적인 것 모두 아마 가만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연봉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아마 좀 가만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는 과정, 이제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얘기를 좀 끝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장성호 위원이 사실은 현역 시절에 뛰던 시절에는 사실은 뭐 그때는 뭐 세이버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죠. 예. 네. 해설 준비할 때도 지금 방향을 야구 중계 어떤 중계 흐름 뭐 이런 방향을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해설위원들의 어떤 생각이 좀 듣고 싶은 것이 클래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요즘 뭐 팬들이 워낙 세이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세이버 위주로 가야 되느냐 좀 어떻게 판단을 갖고 준비를 하고 반반 계세요? 섞으면 제일 좋은데. 네. 왜냐하면 클래식 스탯도 중요하고요. 저는 세이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세이버만 만약에 준비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자를 평가하는 세이버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 정도만 숫자로 만약에 제가 준비를 해서 시청자들한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쉽다고 생각이 하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선수의 최근 흐름이거든요. 흐름. 네. 그러니까 만약에 WRC 플러스가 160이면 이제 최상급의 어떤 최상급이죠. 활약을 네.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200을 펼치고 있다가 최근 120 합쳐서 160이 된 건지 아니면 120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200에서 뭐 이렇게 평균이 160이 나오는지 평균이 갖고 있는 단점이죠, 그게. 근데 그거는 평균의 사실 오점이죠, 그게. 네, 그거는 사실 설명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좋다. 최근의 흐름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박영택 위원은 시청자들에게 프로야구 뭐 해설 가이드를 한다면 어떤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요즘에 그 세이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또. 세이버 얘기하려면 이제 장성호 의원의 아름다운 신년부터 얘기를 하죠. 갑자기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아니 요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이제 야구 팬들은 네. 이제 장성호 의원이 어느 정도의 타자인지를 잘 모르는 팬분들 좀 있더라고요. 저희 연령대는 대부분 이 정도면 알죠. 아는데 이제 요즘 이제 최근에 막 세이버에 막 관심이 많고 이런 좀 젊은 팬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이버적으로 장성호 의원의 기록을 스탯을 얘기를 하겠다. 그렇죠. 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네. WAR 정확하게 1위가 김동주 48.93, 2위가 심정수 45.65, 3위가 장성호 45.36, 그리고 이제 4위가 양준혁 43.82. 다 쟁쟁하네. 네. 예. 그리고 이제 WRAA 다 비슷해요. 결국에 요 4명이 그 당시에 10년 동안은 그냥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 KBO 4대 천왕이었다는 거죠. 15먹던 시절 먼스터 시즌이었었죠. 네. 예. 네. 뭐 이제 그런데 네.
저는 이게 바로 세이버 스탯이 줄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알지 네.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장성호 의원이 사실 100타점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네.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세이버가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모든 커뮤니티에서 장성호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네. 사실 그 정도까지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냥 정말 정확한 교타자, 출루율이 엄청 좋은 타자 정도까지밖에는 이제 많은 야구 팬들이 몰랐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이버 스탯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선수가 진짜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선수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감사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박용택 의원은 세이버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인 때부터 그렇게 세이버에 대한 어떤 뭐 관심, 집중도 그 당시에도 세이버 뭐 이런 게 있었었나요? 저는 어땠어요? 그게 그런 것들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거를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신인 때부터 네.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정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어떤 사이트인지 정말 기억은 안 나는데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은 다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들, 내가 뭔가 좀 장점이 뭐가 없을까? 막 네. 찾아보는데 사실 저는 세이버적으로 장점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무조건 누적과 개수였어요. 잠실 써가지고. 그러면은 그 박용택 의원이 네. 완전 신인 때는 아니고 2004년 시즌 준비하면서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그거 한번 이따 한번 보시죠. 2004년에요. 자,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이게 진짜 좀 한 4할 때 가까이 이렇게 끌어올려서 바로 출루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뭐 작년에 좀 아쉬웠던 도루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 그러니까 2003년 시즌 끝나고 2004년 준비할 때 전지훈련 갈 때 했던 인터뷰인데 저때부터 출루율 얘기를 했어요. 저 당시에 사실 출루율 얘기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제가 부러워했던 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장성호 위원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공을 잘 보지? 어떻게 저 볼을 안 속을 수가 있지? 네. 근데 이제 같은 팀에 있던 이제 이병규 선배, 이제 지금 이병규 코치는 이제 제가 속는 볼을 그걸 또 쳐서 안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능력은 또 그 정도는 안 되고. 네. 아니, 장성호 의원은 현역 때 어땠어요? 그럼 그 신인 시절 젊은 시절에 좀 어땠었어요? 글쎄 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인터뷰를 보고 얘기하세요. 뭐 생각이 잘 모르겠으면 인터뷰를 보고 얘기하세요. 타석에 들어선 장성호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시원한 홈런으로 경기를 7대5로 뒤집었습니다. 저 감독님이 맨날 하도 못 친다고 그래가지고 다 주저했을 때 그거 많이 생각하고 타석에 들어갔던 게 좀 도움된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 뭘 생각하고? 감독님이 감독님이 지금 나가서 한 방 치라 그래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방에 대한 생각.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세이버가 그렇게 발달이 그럼요.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안타를 굉장히 많이 치고 싶었고 많이 출루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MVP 투표에 한번 오른 적이 있어요. 2002년도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승엽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47개인가 치면서 이제 MVP가 됐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타격 2관왕을 했는데 타율하고 출루를 맞아요. 1위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 그 동계 시즌을 앞두고 진짜 홈런을 많이 때리려고 과연 어떻게 하면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을까? 많이 때릴 수 있을까?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그때는 그런 그 세이버 쪽으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안타 치고 많이 좀 출루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뭐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모아지는 얘기들이 결국은 숫자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숫자로 평가되는 부분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아마 그런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커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요즘은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투지, 승부욕, 동료와의 관계 이런 거는 잘 보지 않는다. 뭐 커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추신수 선수도 불확실성 자체가 야구라는 종목의 본질인데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야구의 재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결국 야구는 숫자로 설명이 되고 숫자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야구이기 때문에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 또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마 여기 정도까지가 아닌가. 아니요, 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으세요? 요 기회에. 예. 하시죠. 요즘에 이제 그 선수들이 왜 이렇게 선수들이 뭐 세이버도 몰라 저런 것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팬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선수들은 세이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랑은 전혀 별개의 얘기거든요. 선수들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안다고 해서 제가 저 2004년부터 출루를 얘기했지만 정말 출루율이 별로였던 타자거든요. 네. 정말 타율 대비 이제 출루율이 예. 그만큼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게 좋은 지표라고 해서 그거에 내가 이렇게 막 신경 쓴다고 해서 되질 않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정수빈 같은 선수가 정말 좋은 계약을 FA 계약을 좋은 계약을 했는데 그 선수가 OPS를 보고 계약을 했겠냐고요. 네, WRC 플러스를 보고 계약을 그렇죠. 했겠냐고요. 예. 그런 다른 부분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을 잘하는 게 그건 선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세이브를 알고 못하고를 뭐 야구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완전 좀 별개의 문제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뭐 어느 정도 그 정도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숫자로 보는 것도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것도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는 어떤 야구에 대한 시각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느 것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좀 어려운 사실은 주제였습니다. 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였고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숫자적인 얘기들 많이 있었으면 되게 오늘 힘들어하셨어요. 네. 어쨌든 아니, 투수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보고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그래도 쉽게 얘기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 뭐 어느 것이 뭐 옳다 그렇다 뭐 그런 다양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생각의 교류 속에서 선수들도 좀 더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야구도 흥미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숫자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많이 보여지는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여주지 않는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그 부분을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참견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다음 주에도 새로운 참견거리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N 프로야구는 다음 한 주도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